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서교사 이은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독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도 저작권법 잊지 말아야겠죠? 저작권법 제52조 2항에 따라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좀 있으면 4월 30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연휴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독서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어제까지 아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과제를 제출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과제를 많이 제출을 하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요일 날과 월요일 날 네, 너무 집중적으로 제출한 친구들 건 아직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댓글이 안 달린 친구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독서 카드를 보고 선생님 조금 놀랐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는 수준이 정말 굉장히 높구나. 또 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선생님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칭찬합니다. 짝짝짝.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아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3강 독후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독후감 쓰는 거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과제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 중학교도 독후감 쓰기 대회도 있고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활동으로 뭐 과학 독후감 쓰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독후감 쓰는 기회가 또 많이 올 겁니다. 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독후감을 쓰라고 하고 또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레포트로 어떤 논문을 읽고 어떤 책을 읽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라라는 레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독후감 쓰기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라는 거. 거기에 착안해서 좀 선생님이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독후감 써서 내려가면 어떤 식으로 독후감 쓰는 게 가장 많냐면 줄거리를 써요. 줄거리. 혹은 줄거리 쓰기 전에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 나는 우연히. 이도 우연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이 책에 끌렸다. 운명처럼 이 책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운명의 책이 굉장히 많아서 그 운명의 책을 선택을 하고 운명의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쫙 씁니다. 그리고 나 제일 마지막에 느낀 점은 그래서 나도 주인공처럼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끝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내가 느낀 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쓴 독후감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가 느낀 점이 2줄이나 3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좋은 독후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독후감이 좋은 독후감이냐. 선생님이 오늘 2편의 독후감을 소개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줄거리 작성은 제발 노. 줄거리 작성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독후감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책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번에 2편의 독후감을 소개를 해줄 텐데 미인의 법칙이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짠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미인의 법칙. 이거 우리 학교에서 작년, 재작년 굉장히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입니다. 해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이고 굉장히 애들 재미있어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외모 혹은 미의 기준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기준입니다. 주제예요. 그럼 이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혹은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책 제목을 보고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인의 법칙이라는 책 제목에서 또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우리가 달 수 있겠죠. 과연 미인의 법칙? 미인의 또 법칙이 있나? 미인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소개해줄 책은 이 책이에요.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이 책은 청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왜 일본은 전쟁을 선택을 했고 전쟁을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럼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전쟁들이 핵심 주제겠죠. 그러면 그 핵심 주제를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외모와 미의 기준이 무엇인지, 혹은 세상에서는 미의 기준을, 외모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하면은 독후감 쓸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직전에 좀 필요한 논제를 만들고, 이 논제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미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약간 질문이나 한 문장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더 좋겠죠. 첫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둘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셋째,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리고 첫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더 탄탄한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글쓰기 할 때 개요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요짜기를 이렇게 좀 약간 논리적으로 한다면 논제를 만들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독후감 쓰기니까 자기가 글 쓰고 싶은 내용의 흐름 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나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면 나는 일전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겪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 속에서 나는 이 책의 주제와 유사한 어떠한 것을 경험을 했다. 근데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 주인공은 이렇게 느꼈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주인공은 결말이 이렇게 갔지만 나는 이런 결말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흐름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탄탄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독후감이라는 거는 줄거리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친구는 책을 읽고 이러한 사고를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 속에서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서는 이런 게 핵심 주제인데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런 사고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시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잘 쓰려면 책에 대해서 핵심 주제를 간파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핵심 주제를 간파하기 위해서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 작가의 말 같은 것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이 책을 보면 항상 책에 보면은 이렇게 책 표지가 있고 이렇게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근데 이 머릿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말을 보면은 작가가 이 책을 대체 왜 적었고 어떤 의도로 적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머릿말만 잘 읽어도 이 책의 주제는 반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머릿말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또 왜 잘 읽어야 되냐면 머릿글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읽다 보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좀 반발심이 생겼다. 혹은 이 부분은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게 좀 여러분들 읽으면서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독후감에 쓰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독후감을 쓰는데 또 제일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글을 열심히 쓰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태고를 해보면 좋겠죠. 태고라는 거는 글 고쳐쓰기 를 의미를 합니다. 고쳐쓰기. 고쳐쓰기를 하면은 내가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나 접두사나 뭐 접두어 같은 게 좀 이상한 부분 또 단어를 이어주는 그 이음 단어들이 좀 이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쓴 걸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독후감은 사실 뭐 잘 쓴 것들 여러분 접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 같은 거를 볼 때 그냥 팩트 기사를 쓴 기사도 중요하지만 신문에 보면 오피니언이나 칼럼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피니언이나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이미 신문이나 여러 사람들이 쓴 그런 팩트들을 자기의 정보랑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의견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니언이랑 칼럼을 잘 읽으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생각도 굉장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니언이랑 칼럼 부분이 굉장히 신문에선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이 독후감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줄거리는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책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개요를 짜는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퇴고를 해보고 잘 쓴 글을 찾아서 많이 읽어본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책을 두 권을 소개해줬잖아요. 미인의 법칙과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요거를 읽고 잘 쓴 글이 있어요. 미인의 법칙이란 이 독후감은 판국중학교 학생이 쓴 우수 독후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친구는 약간 인물 중심을 좀 평을 했어요. 이 글은 박미인이 중심 인물인 듯 하지만 정화연 동안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썼습니다. 요 글 하나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를 읽고 이거는 충남의 삼성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우수 독후감으로 청소년 출판 모임이라는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선정이 돼서 요거를 두 개를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독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독후감 쓰기 활동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책을 읽고 쓴 우수한 독후감이니까 혹시 나는 독후감 쓰는 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과제가 있죠. 자, 1학년 독서 과제. 책을 30분 동안 읽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이건 일주일에 한 개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클래스팅에 올린다. 혹은 EBS 온라인 클래스 과제방에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독후감을 한 편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만큼 혹은 30분 동안 읽은 부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쓰는 기록도 모이면 여러분들 모아서 나중에 독후감을 쓰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내일은 5월 4일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그 다음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은 어린이인가요? 어린이는 아니지만 청소년이죠. 이제 청소년으로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등교 계약이 5월 중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 수도 지금 10명 안팎으로 10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지금 안팎으로 선생님들도 아마 5월 중순이나 5월 말에 등교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하기 전까지 꾸준히 책을 읽고 5월에는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